안녕하십니까. 코드 한 줄 없이 시작하는 MS 파워 오토메이트 위드 챗GPT 저자 김성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4장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웹 자동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UI 자동화 기초 다지기,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웹 레코더, 웹 검색 결과 메일로 전송하기, 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자, UI 자동화는 개인 PC에서 실행되는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동화할 때 사용합니다. 자, ERP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UI 자동화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의 자동화는 이제 웹 브라우저 자동화를 해서 자동화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뭐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하거나 그런 결과값을 다시 리턴해주는 이런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한테 우리가 값을 입력받으려면 계산하려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 상자로 하게 되면 메시지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메시지 상자에 사용자 지정 양식 표시를 가지고 와서 자, 우선 값을 두 개만 입력받는 걸 실습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양식 디자이너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숫자 두 개 입력받죠. 숫자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 숫자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자, 레이블을 숫자 1 이렇게 주고 자, 아이디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냥 넘버 1 이렇게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아이디는 넘버 2 자, 레이블은 숫자 2 이렇게 했습니다. 자, 레이블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자 값을 입력했으면 제출해야 되겠죠. 네, 제출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OK 버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디는 서브밋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은 여기 커스텀 프롬 데이터 여기 들어옵니다.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숫자 첫 번째 3, 두 번째는 5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커스텀 폼 데이터 사용자 지정 객체 타입이죠. 자, num1 속성은 3, 그 다음에 num2 속성은 5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3을 입력했으면 계산기에 있는 3을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작업들은 PC에서 실행되는 이런 UI 응용 프로그램 UI를 자동화하려면 자, 왼쪽 메뉴에 UI 자동화에 있는 메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자, 버튼 클릭은 창의 UI 요소 클릭 또는 자, 양식 UI 자동화 밑에 양식 채우기 창의 버튼 누르기 이 두 가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창의 버튼 누르기에 가서 UI 요소를 클릭을 하고 UI 요소를 추가하겠다. 이때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자, UI 요소를 추가한 상태에서 계산기에 가져가 보면 제 PC가 조금 느려서 지금 빨간색 박스가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모니터를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잡히는데 모니터를 지금 복제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복제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녹화한다고 이렇게 빨간 박스 보이죠? 이게 지금 상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식이 돼서 계산기가 녹화가 안 된 거고요. 우선 요거는 제가 저쪽 화면에 옮겨서 녹화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계산기 5를 누르는 작업을 녹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화된 UI 요소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5가 녹화됐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자동화가 계산기의 5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녹화할 때는 아까 전에 UI 요소 추가 눌러서 계산기 가서 빨간색 바뀌시면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 값을 우리가 녹화를 하려 계산기 눌러주려면 사용자가 값을 뭐 3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에서 첫 번째 값을 변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니까 num을 이렇게 하고 커스텀 프롬 데이터였죠. 커스텀 폼 데이터의 첫 번째 항목은 num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계산기는 아직 누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자, 여기 뭐 7 같은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자, number1 변수에 7이 들어왔죠. 그럼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버튼 5를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 녹화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버튼 계속 5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UI 요소에 가서 자, 이 버튼 5의 속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편집을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다섯 번째 요소 있죠. 여기 다섯 번째 보면 자, id가 넘버 5 버튼이다. 이 값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만 누르는 겁니다. 여기 7을 누르게 되면 7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 값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변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키를 누르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 7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죠. number 1 이 변수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에 이렇게 중간에 값을 변경하는 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 문자열 전체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서 만들지 말고 변수 설정의 넘버 1에 여기에 7 대신에 아까 5였죠. 5 대신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넘버 1에 그럼 이게 num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은 7 버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엔 8을 입력하게 되면 넘버 1은 이렇게 num 8 버튼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UI 요소에 가서 자, 편집에 다섯 번째 마지막 항목에 있던 이 값을 우리가 해당하는 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number 1 이렇게 바꾸면 텍스트 편집기에는 이 값도 바뀝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네임에 5가 있죠. 자, 이 속성을 나는 사용하기 싫고 그냥 이거를 쓰면 이런 num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우선 우리는 아이디 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I 요소도 이렇게 버튼 5분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5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것도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편집이 아니라 자, 이름을 그냥
버튼 뭐 이렇게 바꾸죠. 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버튼을 눌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9. 그러면 이제 이번엔 9를 입력해 주죠. 자, 더하기 빼기 이 기능도 우리가 녹화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직접 실습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버튼 누르는 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UI 자동화에 다시 창의 버튼 누르기 가서 더하기만 우선 해볼게요. 예, UI 요소에 추가를 해서 지금 저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쪽 화면에 가서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죠. 이 녹화는 할 필요 없죠. 버튼 누르기는 아니죠. 예, 더하기 빼기 더하기를 녹화해야 되죠. 예, 더하기를. 제가 더하기 버튼 누르는 걸 저쪽 창에서 저쪽 모니터에서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자, 사용자 첫 번째가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숫자 두 번째 값을 또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바 넘버 2를 만들어서 변수 두 번째 변수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여기 넘버 1이 아니라 두 번째 변수죠. 예, num2 커스텀 폼 데이터에 num2 속성을 넣으면 두 번째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창에 버튼 누르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어떤 거 눌러주면 됩니까? 넘버2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바넘2를 입력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동일하게 이 변수를 다시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버튼 누르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그냥 이렇게 num2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넘1에 계속해서 해당하는 값이 계속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9 이렇게 입력하면 첫 번째 2를 눌러주고 더하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을 눌러주니까 9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그리고 equal 값을 눌러서 결과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equal 버튼 누르는 건 다시 UI 자동화를 버튼 누르기 가지고 와서 결과값을 equal 버튼 눌러주는 걸 녹화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해당하는 결과값을 추출하면 되겠죠. 추출은 UI 자동화의 데이터 추출에 창에서 UI 요소의 세부 정보 가져오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동일하게 UI 요소 추가를 해서 지금 여기는 안 잡히니까 저쪽 모니터에 가서 제가 11 거기에 해당할 때 값을 추출해 왔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10을 가져왔죠. 예,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을 추출한 결과가 여기 attribute value라는 변수에 가져옵니다. 이 이름을 뭐 간단하게 result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자, 3과 5를 입력했고 계산기는 3을 눌러주고 더하기 했고 5 눌러주고 그 다음에 equal 눌러서 값을 8
결과값을 가져왔죠. res 표시는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결과값의 표시는 잘라버리고 8만 결과값을 메시지 상자 출력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후속 작업들은 얼마든지 확장해서 우리가 기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반복을 할 때 이런 규칙을 찾아서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우리 RPA를 만드는데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니까 자, ID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 네임에 보니까 5 있죠. 이걸 활성화해서 우리가 넣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숫자를.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num 뭐 버튼 이런 거 없었죠.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5 대신에 그러면 변수 설정할 때 그냥 num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했죠.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 num도 필요 없고 뒤에도 필요 없고 숫자 값만 가져오게끔. 자,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서 지금 계속 5만 눌러주고 있죠. 자, 왜냐면 제가 이 UI 요소에 값이 하드코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변수 방금 만들었던 거 다시 바 넘버원을 넣어주면 눌러주겠죠. 자, 1 눌러줬고 그 다음에 7 눌러줬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UI 요소 자동화할 때는 선택키 편집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속성들을 보시고 아이디나 네임이나 기타 속성들을 보시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직접 해줄 수 있어요. 새로운 UI 요소를 녹화하거나 또는 테스트하거나 복구하거나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좀 더 텍스트 편집기 들어가서 직접 변수를 입력하거나 이런 속성들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UI 자동화를 할 때 UI 요소를 다 전부 다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했죠. 자, 녹화 기능은 왼쪽에 있는 개별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녹화할 수도 있지만 상단에 보면 레코더가 있어요. 레코더를 눌러서 해당하는 작업들을 전부 다 순서적으로 다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코드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계산기는 왼쪽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5를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5 눌렀던 작업이 녹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 볼게요. 더하기 누르면 더하기 누르는 작업이 또 녹화가 되고 있고 7 녹화 그 다음에 equal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결과값 10이 나왔던 거기에 텍스트 빨간 박스로 바뀌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름 가져오기 텍스트 12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값도 이렇게 추출을 한 번에 다 해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녹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녹화했던 작업들이 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화면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데스크탑 레코더로 녹화하게 되면 설명이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설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해당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지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녹화했던 작업이나 개별로 녹화했던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데스크탑 레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어, 녹화 작업은 편하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예, 저는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웹 브라우저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의 확장자 엣지, 그다음에 크롬에 대한 확장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아니라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엣지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확장자, 확장 프로그램, 그다음에 크롬은 동일한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실행해서 네이버에서 오늘 날씨를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걸 한번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메뉴에서 브라우저 자동화, 그 다음에 새로운 크롬 시작 또는 엣지 시작, 저는 크롬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스턴스 시작을 할 때 네이버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죠. 네이버는 복사를 하고 주소를 넣어줍니다. 창 상태는 기본이나 최대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네이버가 실행이 됩니다. 날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브라우저 자동화 밑에 웹 양식 채우기에 웹페이지 텍스트 필드 채우기 작업을 가지고 옵니다. 동일하게 UI 요소를 추가를 해서 네이버로 이동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이건 잡히네요. 인풋 설치에 가서 빨간색 바뀌었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녹화를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서울 날씨를 입력하면 되겠죠. 서울 날씨 입력하고 자, 지금 크롬을 계속해서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건 작업 사용 안 함으로 하고 자, 새 크롬 시작을 다시 새 크롬 시작을 다시 살려서 현재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첨부하겠습니다. 제목에 네이버 떴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열려져 있는 크롬의 화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면 자, 서울 날씨 이렇게 입력했죠. 그 다음에는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시 웹페이지에 버튼 누르기 작업을 가지고 와서 또 UI 요소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네이버에 오면 다시 녹화 기능이 활성화되죠. 자, 버튼 누르기 눌러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검색 결과까지 가지고 오죠.
자, 그럼 이 검색 결과를 추출하려면 자, 메뉴에 보시면 자, 웹데이터 추출이 있습니다. 웹페이지 요소의 세부 정보 가져오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UI 요소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볼드 텍스트 빨간 박스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아닙니다. 그냥 볼드 텍스트 바뀌었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 누르게 되면 녹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attribute value 이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끝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결과 값을 가지고 왔죠. 예, 이 값에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가 잘라서 출력하거나 기타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UI 자동화처럼 자, 데스크탑 레코더, 레코더 기능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자동화도 단계별로 다 한 번에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 3개 버튼 눌러서 자, 새 웹 브라우저 실행에 크롬을 선택을 하시고 녹화를 진행하게 되면 브라우저 자동화 목적에 UI 녹화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네이버닷컴 입력하고 자, 레코드 눌러서 녹화를 실행하게 되면 UI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들이 녹화가 됩니다. 입력을 했고 그리고 검색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하는 작업도 지금 왼쪽에 다 녹화되고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녹화를 쭉 하셔도 되는데 불필요한 작업들은 삭제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도 저는 번거로워서 아까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쇼핑몰 같은 그 검색 결과 리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쿠팡에서 어떤 노트북을 검색하면 결과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 리스트를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롬을 하나 또 실행해서 쿠팡을 입력하죠. 쿠팡 입력을 하고 우선 결과 리스트 가져온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자,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 검색했던 결과에 이런 리스트 전체를 좀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크롬 시작이 네이버가 아니라 이번에는 크롬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쿠팡 노트북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고 지금 녹화된 UI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상단에 눌러서 사용되지 않는 UI 요소 제거하게 되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깔끔한 상태에서 자, 지금은
제가 값을 검색어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결과값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메뉴에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첫 번째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자, 요소값 추출에 텍스트를 해줍니다. 자, 제목 하나 추출했죠. 그 다음 가격도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요소값 추출에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두 개 지금 추출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리스트에서 다시 아까처럼 제목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요소값 추출에 텍스트를 누르는 순간에 이게 추출 형태가 테이블로 바뀝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바뀌었죠. 지금 한 페이지가 지금 추출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밑에 쭉 가서 자, 여기 페이지 있죠. 여기 페이지 이동하는 마우스 오른쪽 화살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를 페이지 선택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몇 페이지까지 검색해서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거 설정하는 겁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설정했죠. 그리고 나서 완료 누르게 되면 여기에 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예, 페이지는 저는 2페이지만 하겠다면 2페이지, 뭐 10페이지는 1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자, 1페이지에서 값을 추출하고 자동으로 2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2페이지 넘어간 게 보이시죠? 가보면 2페이지에 이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72개 행의 데이터 제목과 타이틀과 그 다음 가격 두 가지 값들이 출력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우리가 메일로 보내거나 엑셀로 써주면 되겠죠. 엑셀로 써주려면 자, 엑셀에 엑셀 시작을 눌러서 빈 파일을 열어서 여기 보면 엑셀에 쓰기 있습니다. 엑셀 워크시트에 쓰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데이터죠? 쓸 값은 아까 추출했던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에 쓰겠다 하게 되면 엑셀에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서 엑셀에 쓰는 작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